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부동산 값이 100년 동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유의 행복, 공유 커뮤니티의 거주. 사람들이 이제 공유 커뮤니티에 거주해요. 이건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2030년에 어떤 모습일까 10년 전 연구를 미리 하는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2030년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 어제 발표한 게 아니고 2017 이 코로나가 그죠 막 들어오던 해에 발표한 거예요. 2030년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 행복하다. 무소유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순환 공유 경제로 간다. 순환해서 그죠, 자꾸 사람들이 돌려서 쓰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공유 경제로 전환을 한다. 낙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덴마크의 정치인 아이다 오켄이 예측한 겁니다.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는 새 제품을 사는 대신에 순환 경제에서 임대하거나 공유하고 주택은 공유 커뮤니티를 선택한다. 대신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커뮤니티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재설정,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라 그래요. 그레이트 리셋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게 2021년 2월 달에 나온 건데, 이 보고서는 실제로 IMF가 코로나가 창궐 하고 난 뒤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저자 이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또 더 큰 리셋을 그저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큰 리셋을 겪고 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유토피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이다. 낡은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함께 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전 시스템에서는 앞서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앞서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무조건 우리 박정희 시대에 산업 일꾼들이 일만 했어요.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했는데, 이제는 일할 필요 없고 세상은 우리 것이고 삶의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훌륭한 재설정은 쉽진 않겠지만은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평생 동안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Great Reset, 리셋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무한한 자원과 풍요로움에 접근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아에 표현하고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연결되고 사랑과 존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모든 생물과 조화롭게 살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개척지를 탐험하고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꿈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 더 이상 전쟁이나 갈등이 없고요. 우리 모두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은 2030년까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여전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8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설명하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러한 예측 중에는 2030년까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여전히 행복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공유 경제의 부상을 미래의 사람들이 이미 그죠 공유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고
될 만한 큰 이유라고 언급합니다. 공유경제 부상이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무소유주의, 사람들이 주택을 안 사요. 그래서 무주택, 무소유주의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 사가지고 그냥 나누어서 쓰거나 돌려가면서 쓰거나, 그죠? 중고마켓, 그죠? 당근마켓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내놓고 또 다른 사람은 싸게 받고 이렇게 갑니다. 그게 공유경제, 그죠? 순환경제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방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 세계 호텔 체인들, 호텔 산업보다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우버는 자동차 한 대 소유하지 않고 자동차 제조협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우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은 소유물을 완전히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부의 집중이 소수에 집중되고요. 그리고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이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중산층이 된다고, 중산층이 되어서 이들이 평준화된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평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덜 물질적으로 만들고 소유보다는 경험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로 은퇴를 유지하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은퇴라는 말을 바꿔야 되고 은퇴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테크노크라시 또는 전문가의 지배는 보고서가 언급한 가능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노크라시, 테크, 기술자, 기술하는 사람들, 인공지능, 그죠? 같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뭐 등등 테크노크라시, 테크노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리셋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도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기술 지배의 개념과 그것이 사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기술 지배, 앞으로 정치인들은 싹 망해요. 정치가 필요 없어요. 그 정치하는 것에 들여다보니까 엉망이거든요.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그 정의와 공정이 없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기술하는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그냥 지배를 해요. 그래서 정치 끝났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삼성, 현대 뭐 이렇게 기술자들이, 아니면은 지금 현재 카이스트, 키스트, 키트 뭐 이런 그 기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보고서는 기술이 대부분 인간 노동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며 세상은 사회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기술 관료 엘리트에 의해서 통치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상은 정치인 또는 뭐 검찰, 경찰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는 붕괴되고 기술, 관료, 엘리트들에 의해서 통치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 이야기예요. 이 미래는 피할 수가 없고요. 인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옛날에 독재자들이 지배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군인들이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들이 지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 관료 엘리트들이 이제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는 오히려 인류에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썼느냐 하면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인 그죠? 클라우스 슈밥이 집필을 했습니다. 2030년에는 사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행복할 것이다. 그게 가능한가? 또다시 물어봐요. 2030년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낙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라고 덴마크의 정치인 아다 오큰이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 제품을 사는 대신에 순환경제에서 임대하거나 공유한다.
새 집을 사지 않고 대신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커뮤니티에서 산다. 집을 안 사요. 아파트는 지금 이 피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크이고 특히 저출산, 최저출산국인 한국에는 피크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끝에 갔으면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서 뭐 다시 지금 뭐 100억, 200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은 떨어집니다. 지금 파셔야 됩니다. 지금 뭐 반토막이 나도 지금 파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꼭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것은 인구가 최저 감소. 우리나라는 300년 후가 되면은 6만 2천 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50년만 되어도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3천만 명 정도로 떨어지고요. 100년 후가 되면은 뭐 몇백만 명, 그죠? 100만 명까지 떨어진다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다른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폭락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부동산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 자산 소유권 소멸이 일어나고요. 임대사회가 도래한다. 2040년이 되면은 인간은 무소유주로 변하고 구독하고 임대합니다. 클라스 슈밥이 한 이야기고, 임대사회에서 전하는 소중한 자산을 팔고 자동화가 가속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 하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테크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에 대한 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주 좋게 자꾸 공유사회로, 그 다음에 순환사회로, 임대사회로, 구독사회로 바꿉니다. 미국의 투자사 블랙스톤 같은 데서는 민간 숙박시설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해서 다 사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 다 내리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이, 그죠? 현대가 울산을 다 사게 하고 정부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값은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살 사람이 없죠.처럼. 그러면은 어떡하느냐? 부동산은 누가 처리를 해줘야, 그죠? 빈 집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나 동네를 다 한 회사에게 강제로 떠맡깁니다. 200여 개 이상의 지금 금융기관이 주택 소유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요. 마을 전체를 인수하고 임대합니다. 부동산 값이 수익이 낮아져서 개인들이 소유를 원치 않기 때문에 로이즈뱅크, 우리나라에는 뭐 은행이 있겠죠. 제1은행, 무슨 뭐 국민은행, 무슨 은행들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하여서 유지 보수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질 않아요. 땅값이, 부동산 값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에게 마을을 사게 합니다. 가전제품과 의류는 구매하는 대신에 임대하고 모든 것을, 그죠? 재사용, 재활용되도록 설계가 됩니다. 미래에는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 그래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오큰, 이 사람이 예측자죠. 덴마크의 그 정치인인데, 이러한 변화가 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소유가 적기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다. 순환경제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로 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주목을 다시 받고 있어요.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자원을 사용하여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생성하고 있죠. 순환경제에서는 폐기물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위기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눠서 씁니다. 순환경제라는 개념은 글로벌 환경위기에 아주 주목을 받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작은 폐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하고 자꾸 순환하고 공유경제로 가야 됩니다. 세계경제의 그레이트 리셋은 일어날까요? 세계경제포럼의 그레이트 리셋 계획은 처음에는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음모다라고 밀었어요. 사회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런 리셋을 하려고 한다라고 믿었어요.
좋은 의도지만 궁극적으로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또 믿었어요. 어느 쪽이든지 그레이트 리셋은 그죠, 이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거짓말이다, 음모다, 나쁜 것이다 했지만은 이제 코로나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로, 경제 대침체로 다시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 지금 뜨고 있어요. 변화가 격변 없이 달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된다. 유럽에서는 그죠, 유럽 시스템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뭘 바꿔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이라든가 식품 공급이 그죠, 위협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국가마다 식량 공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충분한 자원으로 인해 약화되는 이런 것을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이런 정부들이 정말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급락한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지금은 80%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부동산 전문가가 있고요. 10억 집이 3억으로 또 이렇게 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동산 바닥쳤다. 부동산 부자가 모두 떠났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똑같아. 그때 일본의 부동산은 80% 폭락했는데 한국도 아마 80% 폭락할 거야. 그리고 언제 80%를 다시 재탈환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80% 내려가면은 80%에서 거의 조금 올라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5억 아파트가 1억으로 80%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유행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로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가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왔고요. 인종불안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인종불안이 심각하고요. 인구 과잉도 있어요. 불평등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다. 불평등을 사람들이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더 많은 극단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계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미래는 더 극단적인 날씨를 그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식량과 물 공급과 우리의 안락한 사회의 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유색 인종들이 점점 소외되고 불리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인구 과잉 때문에 자원이 또 불안정하고요. 식량, 물, 피난처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모든 것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함께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역적인 조그만 사안을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우선순위를 재설정합니다. 그래서 대유행으로 뒤집힌 세상에서 그레이트 리셋 다시 재전환을 하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고해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되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무소유주의, 앞으로 주택값은 100년 동안 추락할 것이다. 80% 정도 붕괴된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